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살펴봤던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컴보 박스, 리스트 뷰 요 네 가지 기본 노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는 복수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본 노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크박스도 단위 선택할 때 나는 동그라미보다 그 네모가 더 이뻐서 쓰겠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단위 선택할 때는 라디오 버튼을 쓰고 복수 선택을 할 때는 체크박스를 쓰고, 근데 라디오 버튼과 그 체크박스는 나열해야 되는 게 적을 경우에 쓰는 거고, 나열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은 단위 선택할 때는 콤보 박스, 복수 선택이 필요하면은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레이블을 줘서 같이 요게 한 단위입니다. 요게 한 단위로 우리가 만들어서 나타나게끔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뭘 선택했는지 나중에 살펴봐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누르거나 선택했을 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이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등록을 누르면 그때 사용자가 남성을 선택했는지 여성을 선택했는지, 생년월일은 뭘 선택했는지, 취미는 뭘 선택했는지 파악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누를 때마다 뭔가 반응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응용에서 그걸 반응하도록 하고 싶으면 체크박스는 set on action 버튼을 우리가 처리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자를 등록해서 요거를 선택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게끔 진행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예제는 텍스트 필드가 하나 있고 밑에 체크박스가 두 개 있는데 뭘 체크했는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폰트의 그 나타나는 그 글씨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하게 될 수도 있고 이탈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핸들러를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is selected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은 만약 똑같은 것을 체크박스 형태로 하면 얘는 단일 선택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라디오 버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 선택이 아니라 복수 선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례적으로 우리는 단일 선택할 땐 라디오 버튼, 복수 선택할 때는 체크박스 쓰니까 라디오 버튼은 단일 선택할 때만 써야 되겠고, 얘가 단일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묶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이 토글 그룹입니다. 토글 그룹을 만들어서 이 버튼들을 이 토글 그룹에 등록해주면 이 버튼들은 이 중에 하나만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는 순간 얘는 선택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 라디오 버튼도 아까처럼 set on action을 이용해 가지고 동일하게 선택됐을 때 처리하도록 만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보 박스는 단일 선택인데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콤보 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콤보 박스 사용할 때는 이 콤보 박스에 나올 내용들을 꾸며줘야 돼요. 여기서처럼 그 나오게 될 12개의 문자열을
배열로 만든 다음에 얘를 add all 해가지고 다 등록해가지고 나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1부터 31까지를 나오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죠. 폼은 돌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이제 추가해 주는데,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가 문자열이면 여기에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면은 뭐 인테저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주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 set visible row를 3으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4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조금 다른 예제를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3이면은 요걸 눌렀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거의 개수가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고, 얘도 실제 선택했을 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만약 그걸 원한다면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get selection mode, select item property, add listener 해가지고 처리자를 등록해가지고 요거를 선택할 때마다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보 박스와 비슷한 초이스 박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스트 뷰는 컴보 박스하고 다르게 이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선택한 모드는 싱글 아니면 멀티플입니다. 근데 싱글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 뷰를 쓸 일은 없고요. 싱글만 필요하면은 그냥 더 간단한 컴보 박스를 쓰시면 되겠고요. 멀티플 입력이 필요할 때, 다중 선택이 필요할 때 리스트 뷰를 쓰시면 되겠고, 그때는 set selection mode 해가지고 멀티플을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때는 연속적인 게 아니어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가 선택됐는지 알고 싶으면 get selected items 등 여러 가지 이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선택된 것들의 문자열을 갖고 와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좀 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실행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박스 데모입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반응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소개되는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컴보 박스, 리스트 뷰는 그 선택할 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크박스 만들 때 isSelected 요를 통해서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t selected true로 해서 시작할 때 뭔가 어떤 거 하나를 기본적으로 선택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set selected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데모를 보시면은 똑같은 응용인데 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그렇게 하나씩만 선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토글 그룹을 이용해 가지고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주는데 얘는 반응을 할 때 개별 이 라디오 버튼의 어떤 처리자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토글 그룹에 연결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 데모 1은 그 토글 그룹에 처리자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예가 되겠고, 데모 2는 처리 버튼에 연결하지 않고 각 개별 버튼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어떤 연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는. 그래서 그 내가 더 선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소스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게 셀렉됐는지를 검사하는 거고 여기서는 isSelected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건을 발생되는 소스가 보스웨이드 버튼인지 볼드인지 이탈릭인지 보고 거기에 맞게끔 세팅하고 있습니다. isSelected를 이용하지 않고도 똑같이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하게끔 프로그램된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보 박스를 보면 컴보 박스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보 박스에 나타날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가할 건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뭔가 포문을 돌려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문자열을 내가 그 컴보박스에 나타난 문자열을 배열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dd all 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문자열을 쓰니까 month choice가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을 쓸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범용 클래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보박스 데모 2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아까 거는 여기가 에디팅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에디팅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게 번거로우면 짬뽕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없던 마라탕 같은 건 입력을 못 합니다. 그걸 입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려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가 셀렉트한 게 요 6가지 중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 set text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이 6가지 말고도 제시한 거 말고도 다른 것까지 만약 제시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보 박스는 이제 나열된 것 중에 하나 선택하게끔 할 수도 있고 나열된 것 중에 이제 선택할 때 이 눌러가지고 나타난 것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눌러서 선택하는 게 번거롭고 내가 그냥 거기다가 타이핑하는 게 편하면 타이핑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뷰 데모 이렇게 이 콤보 박스와 다른 점은 아까 콤보 박스는 원래 시작할 때는 하나만 나타나요. 근데 리스트 뷰는 이렇게 여러 개를 나타내게끔 보통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가지 건너뛰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방법을 보시면 이제 대략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이얼로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어떤 정보를 입력받거나 중요한 것을 사용자한테 간단하게 알리고 싶을 때 이런 대화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윈도우들을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 응용을 만들 때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는데, 윈도우들 중에 어떤 윈도우가 실행됐을 때 이 윈도우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다른 윈도우와 상호작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윈도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윈도우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이 윈도우와 상호작용하고 나서 다른 걸 하도록 어떤 그 진행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윈도우들은 대부분 다 모달리스입니다. 그래서 모달리스이면은 윈도우가 실행됐을 때 이 윈도우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내 같은 프로그램 내에 다른 윈도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모달이 되면 그 모달을 띄워준 순간 사용자는 그 모달과는 반드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죽이든가 아니면 그것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해서 종료를 시켜야지만 다음 걸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 열기를 사용자가 요청해서 파일 열기 창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그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 사용자가 다른 걸 하게끔 허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오동작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 창을 사용자가 열었으면 파일을 실제 열거나 아니면 파일을 안 열고 아까 하던 걸 계속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일 열기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달로 띄우게 됩니다. 근데 모달로 띄울 때 우리가 띄우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윈도우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윈도우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간단한 윈도우를 간단하게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 자바 FX에서는 alert라는 클래스와 다이얼로그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lert는 아주 간단한 대화창을 보여주는 그런 클래스인데요. 내가 어떤 종류의 alert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네 가지 종류인데 그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생성한 다음에 set title, header text, content text를 설정해 주고 show and wait를 불러서 그 alert가 화면에 그 창이 화면에 나타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달 윈도우를 실행할 때는 show가 아니라 show and wait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행하는 게 모달인지 모달리스인지는 어떻게 화면에 나타나게끔 하는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show를 이용하면 그 윈도우는 모달리스 윈도우인 것이고 show and wait를 쓰면은 모달 윈도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ert 말고 조금 더 복잡한 대화창은 다이얼로그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정의된 내 나름대로 만든 대화창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다이얼로그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보셨던 파일 초이스 다이얼로그, 폰트 초이스 다이얼로그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는 이제 텍스트 인풋과 초이스 인풋인데 텍스트 인풋은 간단하게 텍스트 필드 하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다이얼로그를 띄워주는 거고요. 초이스 다이얼로그는 콤보 박스를 하나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용자에게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할 때 사용하는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얼로그 이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특정 응용에서 어떤 필요한 다이얼로그를 직접 꾸며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꾸밀 때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어떤 것들을 최종 결과적으로 입력받을 것인가 사용자부터 뭘 하기 위한 다이얼로그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만든 거는 내가 이 다이얼로그 통해서 두 가지 정보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정보가 아니라 뭔가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거면 그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여기에
뭐 다이얼로그 student 이런 형태로 다이얼로그를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얼로그 띄워가지고 사용자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텐데 그 정보로 student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결과로 student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고요.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반환해 줄 때 사용하는 그 코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return new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new pair, 뭐 new 뭐 해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서 돌려줍니다. 그게 이제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때, 우리 사용자 정의 다이얼로그 할 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다이얼로그에 다양한 버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버튼들의 특성, 이름은 뭘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버튼들을 추가하고 버튼들이 특정한 위치에 나타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얼러트와 다이얼로그 관련해서 예제 프로그램들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러트 관련된 그 프로그램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창은 여기에 요 아이콘, I라는 아이콘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set title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set header text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set content text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버튼은 이거의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경고창을 보면 경고창은 요 아이콘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창도 요 아이콘이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확인창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나와요. 취소 확인, 취소 확인. 그래서 새 게임을 오케이 아니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음표 표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종류의 얼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테스트. 텍스트 입력창은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 박스 하나가 나타나는 입력창이 되겠고요. 선택창은 이렇게 콤보 박스 하나가 여기에 나타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 초이스 다이얼로그 요 두 개가 이렇게 기본 다이얼로그이고요. 커스텀 다이얼로그 요런 다이얼로그 창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추가할 수 있고 이제 위치를 넣고 여기에 버튼들을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면은 여기가 다이얼로그를 만드는 건데 다이얼로그를 이제 set title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헤더 텍스트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아이콘을 내가 바꾼 거죠. iView 해가지고 요 아이콘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등장할 버튼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한글 이름하면 이렇게 로그인하고 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OK 던에 해당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캔슬은 그냥 일반적인 캔슬 버튼을 여기다가 추가해 주면은 취소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안 하고 버튼 타입 캔슬, 버튼 타입 OK 던 하면은 이제 취소 확인이 나오겠죠. 로그인 대신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여부를 하는 거고 요 모습은 이제
어디죠? 여기 있죠. set content 해가지고 화면을 여기서 꾸며가지고 여기 나올 화면을 꾸며서 여기다가 set content를 통해서 꾸며주면 됩니다. 그럼 set content를 construct content pane을 가면은 grid pane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요 네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set result converter를 여기에 세팅해 줘야 되는데 만약 로그인을 누르면 또는 취소 누르면 너를 반환해 주고 로그인을 누르면은 여기에 new pair 해가지고 유저 네임의 텍스트와 패스워드 값들을 해서 그 문자 쌍을 돌려주는 거예요. 페어 객체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실행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얼로그 쇼 앤 레이트 해가지고 요 옵셔널 타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세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